예, 오전에 보셨죠? 그래서 요것만 아까 시뮬레이션을 대충 돌렸죠. 그냥 돌아는 가는지. 근데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어, 곤란할 때하고 좀 수월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C나 파이썬으로 프로그램 코드를 짜도 코드 짜는 거는 쉽죠. 디버깅하는 게 어렵습니다. 밤새 디버깅을 해야 되는 일도 실은 왕왕 발생이 됩니다. 근데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스키매틱이든 VHDL이든 코딩하는 거는 쉬워요. 특히 제가 아직 진도는 안 나갔지만 VHDL 같은 경우는 실은 코딩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학생들이 배우는 게 상당히 쉬워요. 왜냐하면 함수도 없고 구조체도 없고 포인터도 없고 뭐 이렇다 보니까 실은 우리가 언어를 공부를 할 때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대신에 디지털 공학의 기본 개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가 쉬우니까 실은 반도체 쪽 사람 진짜 많이 뽑죠. 소프트웨어 쪽 사람 뽑는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정말 그 사이즈가 완전히 다르죠. 예.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쪽 우리나라는 글로벌 대기업을 두 개를 갖고 있고 삼성하고 SK 하이닉스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려고 하다 그리고 실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전공정, 후공정 업체들이 많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술들이 필요한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소프트웨어들 같은 경우는 어, 규모가 좀 작죠. 뭐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하면 네이버나 카카오 정도인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뭐 인터넷으로 쉽게 검색이 됩니다. 거기 종업원 수 그죠? 그 공개가 되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뭐 그런 기업들의 종업원 수라고 비교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틀리고 실은 예, 전후방 산업 자체가 뭐 물론 카카오나 네이버도 후방 산업들이 좀 있겠죠. 근데 실은 반도체 쪽의 전후방 산업의 사이즈는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인력 수급도 많이 다르죠. 여기는 반도체 쪽 사람인이나 뭐 그런 데서 좀 인크루트 같은 데서 찾아보시면 정말 많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산업 사이즈가 굉장히 크니까. 자, 근데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예전에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이 반도체 쪽이 실은 좋으니까 실은 한번 이쪽으로 전업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부복수 전공, 융합 전공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생각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왜? 디지털 공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 없는 상태에서 언어만 배우고 이걸 좀 만들어 보고 그러고 나서 실무에 가서 이걸 해보려고 하니까 실은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디지털 공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이건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과목이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은 벌써 이 고비를 넘어가신 분들이고 실은 이걸 아예 접해보질 못하셨던 분들은 실은 매우 어려운 교과목입니다. 이게 그냥 배선하고 그러면 소프트웨어 코드 짜는 거하고 완전 다르죠. 예. 근데 요 VHDL이나 베릴로그 같은 경우도 실은 우리가 언어가 쉽다고 하는 게 언어 자체로는 입력 출력하고 요 알고리즘 만드는 거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만드는데도 실은 제가 이렇게 스키매틱으로 그리면 요 안에 회로가 있는 거죠. 요 회로를 소프트웨어 코드로 짠 거예요. 근데 어, 이거는 그냥 연결해주는 형태고 더하고 빼고 뭐 이러는 경우다 보니까 그렇게 코드 만드는 스킬 자체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드는 쉽게 배워요. 대신에 전체 회로를 만들려고 하니까 디코더가 뭔지 이게 모르는 거죠. 감각이 없는 거죠. 그냥 우리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몰라도 나중에 회사 가서 책 보고 학교 때 배웠던 거를 조금 정리를 하면 금방금방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실은 요 부분에 기초 지식이 좀 기본 개념들이 필요한 거다. 다 외우고 있진 않아도 기본적으로는 나중에 회사 가서 어느 페이지를 보고 검색해서 만들 수 있으면 그러면 되죠. 우리가 외워서 만들진 않잖아요. 일단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설계할 때요.
지금은 스케매틱으로 하고 나중에는 HCL 언어를 이용해서 할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여기서 컴파일하고 이렇게 컴파일을 하죠. 그러면 저도 긴장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매번 자주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잘못하면 한번 실수를 저도 하죠. 예, 그러고 나서 이게 어디 틀렸는지 자꾸 찾아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쉬워요. 왜? 어디 뭐 연결이 잘못하면 X자로 표시가 돼 있든지 뭐 그다음에 에러가 나 있으면 거기 클릭하면 어느 위치에서 에러가 났는지 그 부분을 다 알려줍니다. 근데 저도 좀 감당하기 어려운 쪽 부분 중에 하나가 툴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죠. 아까 같이 웨이브폼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자, 여기서 웨이브폼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근데 아까는 오류가 났죠. 그러면 실은 이거는 해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니면 매우 쉽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됐어요? 그냥 껐다 켰어요. 예, 그랬더니 잘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할 때도 이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해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제대로 얻었는지 그걸 먼저 노트에다가 그려놓고 가야 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진짜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노트에다가 좀 적으면서 해라고 하는데 대부분 요즘 너무 디지털라이즈 된 세대죠. 그 핸드워크를 연필 같은 것들을 거의 안 씁니다. 근데 이게 뭐 저만 그러는 건 아니고 반도체 회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손으로 일단 그려보고 그 다음에 파형이 어떻게 나올 건지 미리 예측을 하고 결과를 확인을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처음에 회사 가면은요,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예요.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냥 풀려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냥 냅둡니다. 실은. 에휴, 저렇게 몇 번 고생하다 보면 우리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알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시간이 파형을 이렇게 2배씩 주기를 늘리면 모든 발생 가능한 경우가 여기까지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출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검사를 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문계하고 전자공학과하고 아니면 IT 쪽의 다른 학과하고 저희가 틀린 게 어떻게 파형을 만들면 검사를 할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만 일을 넣어줘도 되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0인데 얘가 선택이 어느 한 입력만 출력으로 선택하는 로직이니까 요 주기마다 얘네들을 이렇게 띄워주기만 하면 일 하나씩 띄워주기만 하면 나중에 파형 돌리면 클럭 파형처럼 나오겠네 라고 예측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핸드워크를 말씀을 드린 게 이렇게 파형을 한번 먼저 그려보고 나중에 회사 가시면 저처럼 이렇게 지금 웨이폼 시뮬레이터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어떻게? 그냥 테스트 벤치 코드를 집어넣습니다. 이걸 누가 지금은 그냥 입력이 16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잠깐 손으로 이렇게 그려도 파형을 손으로 그려도 실은 상관없어요. 이 정도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작업들은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는 손으로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만드는 회로의 복잡도가 정말 커집니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16비트 입력이니까 이 정도 하고 있지 64비트 입력이고 지금 원화 코드로 들어가고 있으니 입력되고 있으니까 요만큼 그리는 것이 64비트에 정말 풀로 모든 발생 가능한 경우를 다 따집니다라고 하면 그거 사람이 이거 파형으로 이렇게 손으로 수작업으로 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자체는 테스트 벤치 같은 경우도 C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미리 해둡니다. 그러고 나서 나온 결과하고 비교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은 소프트웨어 스킬이 없어도 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어려운 생각이에요. 대신에 하드웨어 쪽 하시는 분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처럼 굉장히 복잡한 수준의 프로그램까지는 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무식하게 코딩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아요. 점점 회사 가서 아침 9 시부터 저녁 6 시까지 그냥 계속 이런 작업들만 무한반복하다 보면 정말 1 년, 2 년, 3년 정도 지나면 빨라지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빨라집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선배들이 이렇게 가끔 지나가면서 툭툭 던져 줍니다, 팁들을. 이건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실은 우리가 공대는 기본적으로 삽질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삽질을 안 하게 선배들이 잘 가르쳐 주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해도 실은 선배들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일단 삽질부터 먼저 해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해."라고 알려주면 그건 고맙죠. 그리고 실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죠. 근데 처음부터 가르쳐 주면 실은 삽질 자체를 안 해 봤으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되는 건 줄 압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반복이 되면 실은 뭔가 어 지금 출력이 잘못 나왔죠? 왜 그럴까요? 다 올 제로 이게 출력이죠. 풍션인데 올 제로가 나왔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래 계획대로라고 하면 여기 한 칸씩 여기 출력이 한 칸씩 띄어져 있는 게 나왔어야 되는데 자 입력은 요렇게 하나씩 띄어서 넣었어요. 근데 뭔가 회로가 잘못된 거죠. S1하고 S0하고 각각 그 위치에 넣어줬어요. 그러면 00, 00, 00, 00. 그죠? 그러면 S0, S1, 00 들어가면 여기 둘 다 00 들어갔으니까 요 D0가 선택이 돼서 출력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건 D0,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건 D4, 그 다음에 D8, 그 다음에 D11인가요? 요게 선택이 됐겠죠. 자, 그 다음에 S3하고 S2하고도 00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D0에 들어갔던 요 신호가 요 D0 신호가 여기서 한번 선택이 되고 여기서도 선택이 돼서 출력으로 나와야 되는데 출력이 그렇게 안 나왔죠? 또 이러면 또 시간이 오래 가는데 잠시만요. 이렇게 입력 패턴을 넣어줬죠. 그래서 0000 요게 나갔을 때 시뮬레이션을 걸면 제 기대로는 여기 한 칸씩 이렇게 제대로 됐네요. 뭘까요? 툴의 문제일까요? 여기 한 칸씩 이렇게 됐죠. 제가 중간에 하나를 이쁘지 않게 그린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이렇게 나오면 뭔가 잘못돼도 모르지 않을까라고 해서 하나는 일부러 이렇게 앞주기 쪽에 일을 걸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제대로 선택이 돼서 나온 거를 볼 수 있죠. 뒤에는 뭐 다 0으로 입력을 줬으니까 그냥 올제로가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 지금은 요 정도 디지털 공학책에 나오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한번 이 파형들을 이것도 손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고 모눈종이를 저희 때는 썼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회사에 있을 때도 그 모눈종이 있잖아요. 그게 거기 이렇게 네모칸이 다 쳐져 있으니까 거기에 자를 이용해 가지고 자하고 지우개, 연필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나중에 좀 여유가 좀 생기면 이제 선배들이 가르쳐 주죠. 야, 이거 다 자대로 그리지 말고 내가 몇 비트 입력을 넣을 거면 미리 비지오 같은 툴로 그 모눈 종이에다가 인쇄를 해버려. 나중에는 정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입력이 4개일 때, 5개일 때, 6개일 때 종류마다 다 인쇄를 해놓고 그 모눈 종이를 이용해 가지고 입력 파형을 넣는 방법까지 해요.
무식하지만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은 그렇게 일을 합니다. 예. 왜? 하나의 작은 실수가 칩 하나 만드는데 5억에서 100억 정도 그다음에 거기 설계하는 사람들 거의 100명 정도의 1년이라는 시간을 갈아 넣어서 작업을 하는 건데 한 명만 잘못하면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실수가 없게 하는 쫌생이 같은 인생을 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되면 '아, 파형이 제대로 요 디코더가 동작을 잘 했구나.'라고 알 수 있죠. 여러분들도 LMS에 뭐 꼭 오늘 당장 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닌데 제가 진도를 빠르게 안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진도를 천천히 나가고 있는데 어 이게 나중에 HDL로 그다음에 컴구조 배우고 나서 컴퓨터 설계로 해시 설계로 넘어가면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 시점에 빨리빨리 따라와 주셔야 그 뒤에 여러분들이 뭔가 설계를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안 되신 분들은 저한테 질문을 좀 남겨주시고 질문 남겨주시는 분이 매일 한두 분 정도밖에 없어요. 다들 잘하고 있는지 LMS로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테니까요. 조교가 한번 체크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다 설계 한번 해보시고 LMS 창에 올려주십시오. 나중에 저희가 결과 보고서 같은 것도 꼭 내야 되고 실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교육 받으신 분들 이렇게 중에 이제 선발해 가지고 공모전이나 아니면은 해외 보내는 프로세싱들을 좀 잘 하죠. 근데 어 뭐 이번에는 제가 거의 저희 과 2-3 학년 2-3 학년 그러니까 3-4 학년 올라가는 친구들로 요걸 만들었죠. 그러니까 실은 어 뭐 다른 과 학생들 이렇게 보내 놓고 나서 보니까 로열티도 없고 그러길래 '아, 이거는 우리 과 애들로만 보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요렇게 작업을 수행을 한 거니까 좀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내신 숙제나 뭐 그런 것들 평가의 기준이 좀 될 겁니다. 아무래도 가서 뭔가 잘 배워 올 사람을 보내는 게 좋죠. 그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성실히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개인톡으로 저한테 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